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사이클 산업이죠. 예. 2018년도에 굉장히 강했고요. 네. 2021년도, 22년도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25년도 강한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네네네.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내년도까지 해서 5천 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5천 포인트를 그러게요. 어떻게 가? 네. 가장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 적자폭을 좀 축소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SK하이닉스도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달성은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사이클 않습니까? 산업이죠. 예. 그리고 3년 주기 내외로 반도체의 시세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강했고요. 네. 2021년도, 22년도에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25년도 흐름에서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강했던 흐름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냥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업황은 그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는 미국 행정부에서 그 보유한 PC 연한이 다 돼서 행정부 전체적으로 PC를 다 교체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 공급에서의 체계가 바뀌면서 D램 가격이 올랐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반도체 그 사이클 중에서 그 호황산업에서의 사이클이었습니다. 21년도, 22년도 요쯤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는 구간이었고 중국에서 휴대폰 보급률이 확장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D램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실제 AI에 대한 D램에 대한 수요가 이전에 그 수요 대비해서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 그러니까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AI 수요가 증가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그럼 지난해에는 왜 안 받았을까요? AI는 지난해 초부터 움직였는데 D램 사이클에서의 흐름이 나올 만한 이슈가 아직 AI 말고는 현재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견인차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는 다음 흐름에서의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다른 어떤 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미 행정부 PC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가 사용 연한이 이제 거의 다 됐죠. 예. 그럼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동수서산 정책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긴다라는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 수요에 D램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하나만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네. 앞으로의 전망치가 굉장히 장밋빛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작은, 크지 않은 이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슈퍼사이클에도 약간 반문인데 네. 조선업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10년 사이클로의 상승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반도체는 한 2년 정도 상승 사이클이 진행되거든요. 여기에 슈퍼를 붙인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네, 이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이닉스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그래요?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예상하고 판단할 때 엔비디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엔비디아의 대등에서 하이닉스의 주가 그렇죠. 상황을 판단하는데 AI 수요가 시작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픈AI가 그 출시가 됐을 때가 2024년 초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으로 진행되는 네. 시점이었거든요. 이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50불, 60불이었습니다. 지금 뭐 200불 근처 찍고 180 초반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한 3.5배 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계상할 수 있어요. 그럼 하이닉스를 딱 여기에 치환해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제가 대략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가격을 판단하신 분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초에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13만 원, 뭐 14만 원, 뭐 여기 왔다 갔다 15만 원이 안 됐습니다. 아래권에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3.5배를 여기 계상을 하게 되면 40 한 7, 8, 9만 원, 50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의 흐름. 그동안 하이닉스가 저평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그 정확한 저평가 이유에 대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없었는데 저는 상승치에 대한 부분에 엔비디아가 대등한
가격 차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격 수준에서의 단기 1차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엔비디아 주가가 200불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가격 차를 만들어내게 되면 또 여기에 뒷서거니 따라갈 의미 앞서거니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86조에 12조가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증가할 수 있는 추세적 선상에서의 진행 단계에 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또 AP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예.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향 매출이 절대적이죠. 지난해에는 뭐 한 20% 됐지만 올해는 한 40% 이상 전체 매출에서의 엔비디아 쪽에서의 수급 구조 매출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단에서 규모를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뭐 역대급일 것 같아요. 지난 분기에 대략으로 22조 그리고 24조, 26조 예상치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매출의 규모 자체가 이제 한계 효용점에 딱 거의 도달해서 이익과 매출이 1년 전에 대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지금 약간 우상향 형태로 한계 효용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뛰어들었고 마이크론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의 매출 자체 흐름은 1년 전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해 보게 되면 그 각도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도 50만 원 전후로 한 가격이 단기 고점에서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지수가 4,000포인트 도달했지 네네. 않습니까? 예. 저는 내년도까지 해서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4,000, 5,000 이런 개념의 정리가 아니고요. 글로벌리 증시 상황에서의 정상화 시장으로 국내 시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의 정상화 수준에서의 종합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판단해 보면 5,000포인트가 딱 정확한 위치입니다. 왜 그러한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이 저평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저평가의 주요 요인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한번 기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 현상을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였죠. 이때의 고점이 3,3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다 24년도 1월 전후로 해서 이 팬데믹 이후의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의 고점을 돌파한 지수에서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었어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기준으로 해서 16,500에서 25,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31,000에서 49,000까지. 그러니까 고점 돌파한 지수부터의 상승 구간입니다. 대만 가권도 18,000에서 27,000까지 움직임이 나타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16,000에서 24,000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난번 고점 21년도 고점이 3,316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9월장에서 3,30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0% 그러니까 정상화 해외 시장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해외 시장과의 지수적 측면을 50%의 상승을 여기에 그 대입하면 5,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5,000포인트를 그러게요. 어떻게 가? 네.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계속 빠져서 안 간다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쉬어줄 때 어떠한 특정 섹터가 지수를 받쳐주면 현재의 지수에서 유지가 되고 삼성전자가 그렇죠. 충분히 쉬어준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 가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힌트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린 시장에서 가치주 섹터의 흐름들이 시장의 전면에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몇 가지 드렸어요. 일본 시장을 거론해서 말씀드렸고 돈이 일본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가치주인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예요. 그 해외 자금들이 일본 주식을 살 때 가치주를 많이 사거든요. 워렌 버핏이 상사주를 사듯이 우리 시장에서도 철강, 조선, 건설, 자동차, 유통, 석유화학 이 가치주 섹터들이
반도체가 쉬어갈 때 네.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점에서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에서의 LG화학과 뭐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에서 받아주는 형태고요. 그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강했고요. 그리고 백화점 업종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여기에 조선업종도 최근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가치 섹터가 받쳐주면서 지수를 버텨주고요. 반도체는 여기서 조정받고요. 이런 형태로의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 완화가 된 이후에 내년도에 반도체가 다시 움직일 때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 이런 근거로의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판이 바뀐다. 패션이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5,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수급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좀 됐고요. 10월달 현재 수익률을 좀 봤을 때 한 14거래 기준에서 SK하이닉스가 한 53%, 그리고 삼성전자가 20.8% 정도 좀 상승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긴 연휴 이후에 사실 거래 수가 좀 제한적이었는데 거래 기준에서는 뭐 한 9월 한 마지막 주차별로 해서 이어졌던 수익률은 굉장히 좀 단기간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재차 좀 심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인이 좀 수급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고점을 좀 형성할 때마다 외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포지션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 일의 흐름을 좀 보면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좀 외인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뭐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됐던 구간이 한 10조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10조 원대만 이번에 돌입했어도 굉장히 좀 잘한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막상 네. 잠정 실적 발표에서 12조 1천억대에 대한 실적 기록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실적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추정치로 보면 지난 2분기에 DS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원을 좀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는 7조 원대 중반까지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 실적 발표에서 사업 부분별 손익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폴더블 폰이라든가 갤럭시 S25 모델의 어떤 이 출하량들 좀 증가됐던, 그래서 네. MIX 사업 부분에 역시도 뭐 실적은 뭐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기여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과 뭐 스마트폰 판매 호주 부분들이 이익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누적폭이 좀 컸고, 네.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누적적 한 2조 5천억 정도 추정이 좀 됐는데, 이번에는 한 1조 원대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를 좀 감소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이익 개선을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이 파운드리에 대한 신규 수주 성과가 당장 좀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이 적자폭을 좀 축소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한 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대 좀 돌파하기 때문에 네.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달성은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 한 2주간 나왔던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11조 원대 중후반까지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아직 12조 원대까지는 제가 체크하지 못했는데, 네. 한간에서 뭐 스트릿 컨센서스 안에서는 한 12조 원도 좀 돌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20% 정도가 더 상향되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4분기 실적 내지는 뭐 내년도 예. 상반기에까지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25조 정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연간 매출 이익 폭들은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뭐 HBM의 뭐 판매호조 부분들, 특히나 고대역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공급량들, 엔비디아에 관련된 점유 확대 부분들, 이게 좀 주도를 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 3분기는 HBM이 모두 다 인근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DDR5, 그러니까 레거시향 부분에 대한 디램이라든가 낸드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HBM에 대한 이익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는데 분명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최근 TP들을 보면 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봤던 게 예. 굉장히 좀 13만 최근 원 같은데. 막이도 올라가 있죠. 예, 12만 원, 뭐 많게는 14만 원대까지 네. 좀 제시가 좀 돼 있는 상태인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CT가 추정했던 게 네. 63만 원대까지 이게 좀 최고가였는데 이번 주에 그 IBK 투자증권에서 70만 원대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가 좀 네.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번 3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된 이후에 사실상 뭐 증권사들이 커버리지를 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TP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60만 원대 뭐 중반 네. 그리고 7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구간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뭐 TP는 현재 구간에서 좀 과연 그게 의미가 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일단 뭐 종가 기준에서 갑자기 뭐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뭐 콜테스트에 실패했다라는 뭐 매체에 약간 오버성 야, 그런 게 보도가 좀 나오고 나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네. 3%대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게 좀 유입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음. 장중에서 봤던 수급과 좀 동일한 흐름들로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 기세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6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급의 힘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만 원이라는 이 체감 수치만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높았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네. 제 기억에는 SK하이닉스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언더에 있었던 가격대만 제가 좀 너무 좀 그렇죠. 기억이 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 네. 상승폭이 아닌가. 이게 불과 한 2년간의 주가 상승폭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배 이상의 상승률을 그때 사고 보였던 보니까 이제 추세를 좀 네. 보면 특별한 어떤 불확실성 우리가 뭐 가장 큰 단기적인 수급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은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 예. 그래서 11월 달에 협상이 좀 결렬된다면 그래서 무역 분쟁이 좀 가속화가 된다면 네. 이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내 시총 상위 종목이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단기적인 급락을 좀 불가피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뭐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담 좀 앞두고 나서 뭐 저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좀 잠정적으로 좀 합의했다.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안도한 그런 상황들이 좀 되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 코스피 기준에서는 한 1조 8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4월 7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좀 매도인데 하이닉스요? 전체 코스피의 좀 아, 외인 전체적으로 매도, 외인. 네, 네. 외인 매도량이 1조 7천억인데 음. 오늘 삼성전자의 외인 이탈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됐다라고 예. 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이 또 SK하이닉스의 외인 수급을 좀 이끌었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조가 뭐 하방에 대한 어떤 이 부담 요인보다는 뭐 상반 기대감들 좀 더 열어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는 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세부적인 어떤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더 다르게 좀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